아, 자, 이제부터 이 행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코드는 이번 시간에 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게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행맨을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출력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 코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그림 6개를 이미 그려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림, 이렇게 얼굴만 있는 그림, 머리만, 그다음에 몸통까지,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다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입력 키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vertical bar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5.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키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넣고요. 그게 한 번씩 틀릴 때마다 이 그림이 하나씩 출력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아스키 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림판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툴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지 않아서 키보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만 예쁘진 않나요? 특징을 잘 캐치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맨에서는 이런 코드를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참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죠. 내가 아직 프로그래밍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지? 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코드를 막 짜다가 보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 세우는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뭐 학교를 간다거나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뭐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걸쳐서 계획을 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게 좋은지 살펴보고. 코딩도 비슷합니다. 큰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바로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냐면, 순서도 플로우 차트의 형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행맨에 대한 플로우 차트 그림이 있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요. 그냥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 이렇게 두 개만 먼저 만드세요. 그러겠죠? 시작하고 끝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그 수행을 기반으로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컴퓨터가 랜덤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어한테 맞춰보라고 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단어를 하나 생각하는 단계와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서 플레이어에게 맞춰보라고 하는 단계, 두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틀려도 됩니다.
다시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한테 그걸 물어보고 나면 플레이어가 제대로 맞춘 것과 맞추지 못한 두 가지 경우로 갈라질 겁니다. 아까 우리 해봤죠. 맞추면 그 단어에다가 언더바를 지우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맞추지 않으면 미스트 월드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고 사람 목매단 그림이 하나 더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두 경우가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냥 한 줄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각각의 경우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맞추다가 결국 다 맞추면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거고요. 틀리다가 결국엔 6번 틀리면 이제 플레이어는 지고 프로그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이기던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기던지 지던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다시 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 안 할래 하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요.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할 경우는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단어를 생각을 하고 컴퓨터가 만들어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이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이 순서도를 조금 더 분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를 틀렸다고 해서 한 알파벳을 맞히거나 틀렸다고 해서 바로 그 단어를 맞추거나 전체 게임을 지는 게 아니죠.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 주는 단계를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한 글자를 물어봤는데, 한 레터를 물어봤는데 맞췄으면 또 다음 레터를 물어봐야죠. 틀렸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맞췄을 때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6번 틀렸을 때만 이쪽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런 두 개의 화살표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 틀렸던 글자나 이미 맞았던 글자를 다시 입력을 하면 틀린 숫자에는 카운트 되지 않고 메시지만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글자를 맞추라고 했는데 이미 있는 글자를 다시 입력하면 그거 다시 입력했으니까 이거는 예전에 입력한 글자라고 얘기해주고 다시 새로운 글자를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맨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들어졌는데 뭐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냐면 행맨 게임의 핵심 목매단 사람의 그림,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처음에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한테 단어를 생각하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걸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맞췄거나 틀린 경우에는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단어가 아니고 글자죠. 글자를 하나 맞추면 그 언더바를 지우고 그 부분을 글자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다시 그린 다음에 이제 새로 물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글자를 틀리면 이렇게 목매단 그림이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주고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외는 이미 있는 글자를 다시 예전에 입력했던 글자를 다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림을 다시 그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 문장만 입력했던 글자를 또 입력했다는 문장만 표현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림은 다시 안 그려주고 그냥 바로 물어보는 단계로 돌아옵니다. 자, 이 그림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바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들여서 이 그림을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 때 시간을 많이 들이면 뒤에 프로그램 짤 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요. 근데 이 플로우 차트를 대충 만들면 뒤에 가서 프로그램 짤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행 갈 때도 미리 준비를 많이 하면 여행 가서 고생하지 않고요. 근데 준비를 별로 안 하면 이제 여행에 가서 뭐 빠진 게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써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배운 것은 일단 행맨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시켜서 어떤 건지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행맨에 사용되는 아스키 아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플로우 차트가 우리가 행맨 게임을 한번 실행시키고 나니까 플로우 차트를 만들기가 조금 더 쉬웠던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설계를 잘 하고, 그러니까 아웃풋, 인풋을 설계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설계하고 코딩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딩 하다가 플로우 차트가 다시 잘못된 것 같아서 고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설계하면 그 고치는 횟수가 줄고요. 그거를 정말 대충 하면 하다가 고치러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플로우 차트를 잘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